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의 날개는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교사입니다. 와, 우리가 농담처럼 했던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것이 우리 암울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단순한 바이러스의 역습, 전염병만의 확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방탄의 공연 현장에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보고 있죠. 하다못해 그토록 맛있어 하는 것들, 음식점 가서 먹는 것들이 두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삶의 많은 방식과 양상들을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나아가 우리가 접해 있는 교육, 학교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존하고 적응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예전에 14세기에 코로나예요. 패스트, 그 흑사병이라는 것이 발병해서 암울한 중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르네상스가 열렸다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인류의 새로운 뉴 르네상스를 또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단순한 파멸 혹은 파괴만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과 성숙을 위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우리의 공간을 많이 제약하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은 감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강제된 평등. 뭐냐? 그전에는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동네, 특정한 학교, 아니면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독식하고 독점했던 친구들이 뭔가를 잘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평등한 구조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여기에 나름의 방식들을 가져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시대를 다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호모 언택트 시대, 요즘 유행하는 호모 언택트 시대라는 이 시대에 우리의 수학의 학습법, 단순하게 수학의 학습법이 아니라 선생님 어떻게 보면 공부법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검색이 아니라 사색하고 계획이 아니라 기획하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색과 사색, 계획과 기획이라는 이 단어로서 대표되는 것들은 지금까지의 학습, 오래된 올드한 예전의 수동적이고 일방향적인 학습과 앞으로 시대의 쌍방향적이고 그것이 오프든 온라인을 떠나서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의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를 갖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사색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학습의 능동성에 대한 말을 대표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획이라는 말은 그 능동성의 바탕을 둔 여러분의 행동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 선생님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은 건너뛰고요. 호모 언택트 시대, 우리의 학습법. 첫 번째, 사색하랍니다. 자, 사색이라는 것이요. 사전적인 것의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치를 따지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 시대에 무슨 수학학습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학습법들은 선생님이 검색이라는 단어로 대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썼냐? 선생님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전에 우리의 학교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다다다닥 책상에 앉아서 저기 칠판 앞에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일방향의 방향에서 선생님이 가진 권력이죠. 어떻게 보면 나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권력들 속에서 주어지는 지식의 전달에 여러분이 수동적인 역할들을 수행했던 것을 선생님은 검색이라는 단어로 대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검색이로 대표되는 기존의 학습,
갑을 벗어나 여러분이 이 호모 언택트 시대에 제대로 된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사색하라는 겁니다. 사색이요? 사색이 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요? 뭔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 의미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알려주실래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비대면으로 하냐, 대면으로 하냐, 그리고 비대면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을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면과 비대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단순한 방법론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의 본질은 공부라는 것이 도대체 본질이 무엇이고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공부는 뭐예요? 공부의 목적 뭐 이런 거 떠나서 공부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공부라는 것은요, 바로 할 줄 모르던 것을 할 줄 알게 되는 최종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검색의 시대의 공부요. 검색의 시대의 공부는요, 단순히 모르던 지식의 전달, 일방적인 수용자일 때는 지식의 전달을 받고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그로부터 알게 됨으로써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 할 줄 모르던 것을 할 줄 알게 되는 것.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선생님이 보통 수학학습법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뭐 개념을 터득하고 개념을 반복해서 수능 및 내신의 개념을 적용하라 뭐 이런 거 하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개념의 터득, 이것이 검색의 학습법, 주어지는 것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어지는 것들에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개념을 터득하는 부분들,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뭐 온라인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가서 배우고 배웠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응용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치를 깨달아가려는 그 노력, 능동적인 학습의 태도, 그 자세의 바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부분들이요. 여기가 바로 사색하라는 부분입니다. 그 사색을 통해서 뭘 얻게 되나요? 물론 좋은 결과, 성적의 좋은 향상 이런 것들을 얻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정말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주고 싶은 것들은요, 단순하게 이것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그것을 해결했을 때 얻는 그 기쁨, 그것을 느껴가는 것, 진짜로 내가 스스로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부의 즐거움입니다. 바로 사색을 통한 공부의 즐거움이요. 하다못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것이 즐거움이어야 한다. 선생님은 여기서 나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색을 통한 공부법, 검색을 통한 공법이 아닌 사색을 통한 기존의 공법들을 바꾼 사색을 통한 공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는요, 바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모 언택트 시대의 수학학습법 두 번째입니다. 바로 기획하라는 겁니다. 어머나, 선생님 기획하라는 게 뭐예요? 자, 우선 선생님이 얘기하는 계획과 기획의 차이입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검색과 사색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보통 옛날에 여름방학이나 방학 때면은 초등학교 때 방학 계획표를 짜오라고 합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요, 계획표라는 것은 누군가 지시대한 것. 예를 들어 아까 검색의 학습 방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양방향이 아닌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선생님이 주는 거기에 맞춰서
그것들을 행하는 과정. 어쩔 수 없이 오늘 야 숙제가 오늘 이걸 배웠으니 여기까지 해와. 다음 시간까지 뭐뭐뭐 풀어와.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는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것들은 바로 지시된 것을만을 하는 검색의 방법을 탈색하지 못한 겁니다. 탈피하지 못한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획, 목적의식을 갖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학적으로는요, 선생님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 변화시킬 대상의 변화가 있으면 그 목적들을 확인하고 적합한 행동의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계획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기획이라는 것은 선생님은 오히려 이 디지털 시대의 가장 아날로그적인 사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계획과 기획의 차이. 기획은요, 바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특히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갖고요. 검색의 학습 방법이 아니라 선생님이 주는 것들, 숙제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검색의 학습 방법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어떻게 잘 할 수 있으려면 그때 계획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내가 기획된 것을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표는 나중에 부수적인 것들, 그거는 오히려 컴퓨터들이 계획표 더 잘 짜겠죠. 컴퓨터 뽕 하고. 오히려 이 기획이라는 것은 지금의 당면한 나의 문제의식들을 내 스스로 해결해서 그 목표를 성취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의식이 첫 번째 있어야 돼. 그것이 여러분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수학이 됐던 뭐가 됐던 어떠한 학습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살아남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선생님은 자신 있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의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그 말 속에 숨어져 있는 사색하고 기획해. 사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능동적으로 학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을 여러분 스스로 기획해 가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며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갖고 어떤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어떠한 시대가 돼도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생존 전략이 아닐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사색하는 능동적인 학습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진 기획하는 학습자로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The Winner Effect, 승자 효과라는 조금 유명하지는 않으신 분인 것 같긴 하나 저보다는 유명하겠죠. 이안 로버트슨 발음 안 돼. 이라는 분이 썼던 책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가진 물려받은 유전자 혹은 우리에게 지금 우연하게 주어진 환경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차별들을 우리에게서 싹 걷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유전자나 혹은 환경들, 우연들 이런 것들이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피카소의 아들의 예도 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해가지고 그 예전에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아주 유명했던 복서 얘기를 합니다. 그 복서가 한참 전성기를 지나다가 약물에 쪄들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와서 다시 성공하게 된 이유,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자,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이기는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이기는가. 우리가 능동적인 학습자, 사색하고 기획하는 학습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루지 못할 큰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갖고 작은 것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기획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하냐. 작은 성공에 대한 기억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뭔가 주어진 것들, 지식을 습득하고 했었을 때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사세계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사세계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는 그 희열들을 자꾸 얘기하지만 그 작은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바로 그 뇌들이, 우리의 승자들의 뇌들이 그런 작은 기억의 쾌감으로부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 막 분비되면서 더 자기를 강화하고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증명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바로 뭐냐? 큰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실천해가고 거기로부터 성취감을 얻으면서 숙달되는 것들, 자기 스스로가 숙달되는 것들에 대해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고 뭐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얻는 그 기쁨들로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들을 강화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자 행동 양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감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하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죠. 인생에서 가장 슬픈 3가지. 할 수도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패배자의 삶에서 머무를 겁니까? 자, 승리하는 자의 뇌 구조로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는 그 원동력이 바로 검색의 시대에서 사색의로, 그 다음에 단순한 계획이 아닌 목적의식을 갖는 기획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드시 선생님의 이 큰 말씀, 가르침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작은 실천들을 해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은 아름다운 어딘가에 도달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1달, 2달,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발견하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아무튼 재밌는 강의였으면 좋겠는데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전략 및 성공의 비법들을 드렸는데 이것이 큰 도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의 날개라는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준영 선생님이었습니다.